네, 오늘 하루 좀 긴장하셨을 텐데요. 어제 예고해드렸던 그 물량 오늘 실제로 터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에서 1395만 주, 금액으로 치면 3조 원이 거래된 건데요. 프로그램 매도만 305만 주가 찍혔고 저가는 21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1만 6,500원, 마이너스 0.69%로 마감했는데요. 3조짜리 물량을 시장이 조용히 안정적으로 받아낸 겁니다. 체결 강도도 92%대를 유지하면서 매도 압력에 비해 시장이 생각보다 단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물량이 다 소화됐다는 것은 딱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EWI발 수급 압박은 오늘로 끝났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수급 압박은 오늘로 끝났고 이제 삼성전자 발목을 잡던 수급 이슈가 거친 겁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까지 시장을 살펴보다가 오늘 나온 뉴스 하나가 앞으로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인 매도세가 너무 강한데 한국 시장을 떠나는 거 아닌가? 자, 먼저 외국인 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요? 외인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고서 익절을 하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외인 순매도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으로 나눠보면 약 0.13% 수준입니다. 금액만 보면 커 보이긴 하는데 이건 착시죠. 시가총액 자체가 커진 시대라 절대 금액도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 11월, 21년 2월에도 이 비율이 비슷한 날이 있었습니다. 역대급 외인 탈출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진짜 핵심을 봅시다. 오늘 외인 순매도에서 삼성전자 59%, 하이닉스 37%, 둘을 합치면 97%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이라는 장바구니를 통째로 내다버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담긴 물건 한두 개만 좀 덜어낸 겁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의 대형주 비중만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외인이 떠나냐가 아니라 외인이 어디로 옮겨 타냐, 반도체 수급이 언제 안정되는지, 그 자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그걸 추적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숫자가 하나 더 나왔죠. 투자자 예탁금이 하루 만에 10조 원 증가해서 119.5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탁금은 주식을 사려고 증권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이죠. 즉 돈이 시장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외인이 던졌는데도 시장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외인 대규모 매도,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미국 기술주 불안, 블랙록의 ETF 리밸런싱 세 가지 악재 아닌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는데 그럼에도 산업재, 현대차, 바이오가 방어하면서 지수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즉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신호가 나온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변동성은 열려 있겠지만 자금은 여전히 시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죠. 정부에서 관계부처에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왜 안 오르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으세요. 사석 발언인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전한 겁니다. 지금 코스피는 5천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코스닥을 콕 집어 물었다는 건 앞으로 코스닥의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신속 퇴출 방안을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 코스닥이라는 백화점에서 가치 없는 기업들을 치워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 폐지 기준 시가총액을 올해 7월 200억, 내년 1월 300억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심사도 반기 단위로 강화합니다. 사실 이렇게 상장 폐지만 착착 시키더라도 실제 코스닥 시가총액 부양과 상승에 도움이 되고요. 거기다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고 상장까지 추진합니다. 이게 실현되면 코스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고요. 진짜 성장 기업들만 남은 신뢰받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볼게요. 코스닥 개혁이 본격화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올라타는 방법이 뭘까요? 개별 종목을 고르는 건 시간과 정성,
정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특히 코스닥은 종목 선별이 매우 까다로우니까요. 그래서 주목할 수 있는 게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코스닥 대표 우량 150개의 종목을 한 번에 담는 ETF,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코스닥 전체의 방향성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맞아 떨어집니다. 오는 3월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새로 출시되는데 패시브 ETF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라면 액티브 ETF는 운영력이 직접 종목을 골라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코스닥 개혁으로 시장 체질이 바뀌는 시점에 액티브 운영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3월 10일 꼭 일정 체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승에 더 강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도 있죠. 코스닥 15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는 상품이고 코스닥이 1% 오르면 2% 수익, 1% 내면 2% 손실, 양날의검이기 때문에 확신 있는 구간에서 활용하는 도구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을 8,000원대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진입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알려드렸는데 벌써 플러스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TF들을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기술적 분석으로 사고 팔아야 할 구간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오늘 흐름을 간단히 정리드리자면 블랙록 EWY 리밸런싱은 예상대로 소화됐고 외인 매도는 시장 철수가 아닌 반도체 비중 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코스닥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고 그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지 차트를 통해 구체적인 구간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덱스 코스닥 150 차트의 월봉 차트이고요. 봉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시나요? 위아래 위아래 무언가 막힌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에서 돌파가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패턴화, 정형화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위에서 실제로 막히는 패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뚫고 확인해준 다음에 돌파가 발생을 했죠. 다음으로 하단을 보면 강하게 하락했던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바닥을 이탈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점점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얼마나 길었냐면요. 2016년 12월 달부터 2025년 4월까지 무려 3,000일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000일 인고의 시간을 드디어 깨고 돌파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또한 패턴을 정형화해 본다면 기술적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수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렴은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 드려서 에너지를 모으고 응축시켰다가 이 응축된 에너지를 위로 발산시키는 그런 패턴인 건데요. 자, 기를 모았다가 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쏠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개인분들이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곳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겠네 라고 투자자분들께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략 3만원이 되기 직전인 29,000원입니다. 물론 오버슈팅이 발생한다면 31,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들은 대략 플러스 37% 가까운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의 차트가 현재 있고 실제 이 구간에서 위아래로 꽤 크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에는 실적 공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는 4월 암학회가 있기 전에 바이오 종목들에서 좋은 모습들이 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닥 150 종목에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내일 자리가 대략 21,000원 정도인데 충분히 현재 구간부터 분할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설정해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1,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월 10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월 10일 전까지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에서 기회가 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닥 150 방금 봤던 종목의 레버리지 차트이고요. 이 종목을 보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종목의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 클래스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한 가격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우리들이 진입했던 자리에서부터 대략 플러스 2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한국 투자 클래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2월달 매매는 이제 종료됐고 우리들은 또 3월, 4월 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국 주식 투자 클래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원래는 4월달부터지만 최대한 빠르게 3월 3일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얼리버드 수강 신청을 통해 3월달부터 빠르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모집 가이드는 정확하게 3월 3일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아침에 유튜브 게시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2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